안녕하세요. 김유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굉장히 슬픈 소식이 터졌습니다.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부동산은 일부 지역 상승 확대와 일부 지역 하락 지속 등 철저하게 차별화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2, 3년 폭락한다느니 또는 2, 3년 폭등한다느니 전망 자체가 불투명한 근거 없는 주장을 하는 전문가들이 많은데 거기에 휘둘려서는 안 됩니다. 부동산은 지금이 제일 중요하며 전망을 함에 있어서 근거 자료가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제가 보기에는 장기 전망으로 아주 부실해 보입니다. 정말 슬픈 소식은 무엇일까요? 유료 상담은 010-3999-8808 제가 직접 매수 타이밍과 입지를 추천해 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굉장히 슬픈 소식 터졌다.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 레이더망이네요. 자, 부동산 레이더망 현황은 어떨까요? 자, 이거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는 뛴다, 떨어진다 이렇게만 구분하면 안 돼요. 이제 지역별로 또는 어떤 유형별로 다 차이가 나기 때문에 잘 봐야 합니다. 먼저 서울은 사실상 4월 이후에 반등을 했습니다. 특히 강남, 한강변 입지가 좋은 것들이 이미 플러스로 먼저 전환했어요. 외곽 지역은 하락을 했었고요. 지금은 상승 확대. 자, 주간 시세가 플러스 0.03, 특히 입지가 좋은 것들은 0.08까지 뛰죠. 자, 5에서 9월 사이에 추석까지는 약간 강세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근데 문제점은 있어요. 세계 경제 위기 또는 금융 불안이 또 한 차례 몰아닥친다면 2차 폭락으로 제일 많이 떨어질 것이죠. 왜? 많이 뛰었으니까. 그 다음에 경기 핵심입니다. 많이 하락한 곳 중심으로 반등하고 있어요. 현재는 정체입니다. 주간 시세 마이너스 0.2%로 오히려 하락이 확대됐어요. 등락 반복하고 있는 중이죠. 문제점, 서울이 올라도 거래가 미미하고 회복하는데 한계. 처음에는 뛰는 듯 하다가 한계가 보여요. 경기도 중심 지역도 그래요. 이번에는 경기 외곽하고 지방을 볼까요? 하락폭 큰 도시 중심으로 반등, 선호도도 낮고, 그리고 주간 시세가 마이너스 0.07로 하락이 확대되고 있는 중, 장기 하락도 염두에 둬야 돼요. 그렇다고 지방이라고 다 나쁘다는 게 아니라 수도권 외곽은 안 좋습니다. 그건 확실해요. 설령 아무리 기업체가 많이 들어온다고 할지라도 수도권 외곽은 좋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지방은 전반적으로 이제 좀 차별화가 되겠죠. 문제점, 물량 폭탄, 인구 감소로 장기 하락도 염두해야 돼요. 결론적으로는 서울, 경기 핵심, 외곽 지방 현재 상황만 놓고 본다면 달라요. 각각. 서울은 뛰고 있고 경기 핵심 지역은 그냥 보합권이고 외곽 지방은 아직 또 하락하고 있다. 자, 이제 부동산 세 가지 전망을 한번 봅시다. 그럼 누구 말이 맞느냐? 상승, 하락, 차별, 이 세 가지 용어가 핵심입니다. 자, 상승 확대, 해외 집값이 뛰고 있어요.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영국, 중국까지. 이거 아주 안 좋은 현상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나라 집값이 뛰고 있다는 게 제일 안 좋다고 봐요. 왜? 주식만큼이나 20년 그래프가 똑같거든요. 이 나라들이 뛰면 우리나라도 뛴다는 얘기인데 제 생각에는 아직 본격적으로 뛴다고는 생각 안 하고 일시적으로 뛸 수도 있습니다. 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해외 주가 상승, 주가가 뭐 많이 뛴 건 아니지만 계단식으로 올라가고 있죠. 이건 경제 회복. 경제 위기 가능성은 조금 낮아지고 있고 경제 회복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역시 집값이 올라가는데 영향을 줘요. 자, 그 다음에 금리 인하. 시중금리는 진작부터 인하했고 기준금리도 하반기부터 빠르면 인하가 되지 않느냐. 자, 그래서 상승이 확대가 되는 거예요. 근데 2차 폭락 의견을 보면 세계 경제 불안이 꺼진 게 아니다. 경제, 금융 위기 중에서 자, 뭐 하나 자신 있는 게 있느냐. 지금 맨날 신문 보면 계속 불안하긴 해요. 자, 금리 변동성. 금리가 지금 내려간다고 하는데 정상적으로 완전 저금리까지 내려가려면 물가도 안정돼야 하고 특히 근원 물가. 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하면 2차 폭락을 가져올 수도 있다. 주요 지표, 거래량, 전세, 미분양 뭐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시간이 필요하다. 얘도. 지금은 상승을 논할 때가 아니다. 차별 등락 얘기도 나옵니다. 서울과 비서울은 분명히 차이가 나게끔 벌어질 것이다. 상급지와 하급지도 벌어질 것이다. 격차가 심화. 이번에는 수도권과 지방의 중심지하고 외곽지 차이도 벌어질 것이다. 이번에 아파트와 비아파트, 대단지와 소규모 격차도 커질 것이다. 즉 양극화라는 표현은 어울리지 않고 차별합니다. 점점
그러니까 여러 단계로 벌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제 경제 상황 셋, 불안, 침체, 위기 이거 꼭 알고 가세요. 헷갈리면 안 됩니다. 자, 경제 불안이란 말, 경제 침체라는 말, 경제 위기라는 말. 먼저 경제 불안. 국가 불안. 코로나 이후에 미국을 포함해서 국가가 아예 부도나게 생긴 나라들이 있어요. 민간 불안. 자, 가계, 기업, 정부 부채 급증, 어떤 특정 국가의 기업이나 가계, 이런 것들이 부도가 날 수가 있고, 금융 불안. 이번에 은행이 부도나듯이 은행 부실, 파산, 뱅크런 사태. 자, 여기서 잘 들으세요. 경제 불안만으로 주가나 부동산은 폭락하지 않습니다. 저도 소폭 영향이에요. 진짜 중요한 말이에요. 이게 불안감이 커졌다고 해서 하락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해봤자 며칠 조금. 특히 부동산은 움직이지도 않아요. 이런 거 갖고는. 경기 침체, 단기 경기 침체. 1년 이내 일시적. 중기 경기 침체 2년 이내. 자, 장기는 3년 이상을 말하는데, 자, 경기 침체가 노골화되지 않는다면, 경제 위기를 발판으로 삼지 않고 그냥 경제 상황이 안 좋은 정도로 가는 정도라면 역시 주가 부동산에 소폭 영향밖에 주지 않아요. 주가에는 약간 좀 영향을 줄지 모르겠죠. 개별 종목별로. 부동산은 거의 미미합니다. 영향이 없어요. 경제 불안과 침체만으로 집값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역으로 경제 위기는 다릅니다. 여기 보세요. 주요 경제 위기, 미국, 중국, 유럽 또는 영향력 있는 국가, 기업, 금융 아주 크게 터졌다. 아주 세계적인 금융, 기업이 세계적 연쇄적 위기가 가져올 수 있고, 우리나라 자체에서도 위기가 터질 수 있어요. 우리나라 경제 위기는 난리가 나겠죠. IMF 때처럼. 자, 경제 위기는 주가 부동산의 그냥 폭락이 아니라 대폭락을 가져옵니다. 결론적으로 자, 경제 위기냐 아니냐의 싸움이에요. 근데 경제 위기 확률이 몇 %로 봅니까, 여러분들은? 자, 이제 세계 집값 반등, 무주택자 최대의 악재는 이거예요. 미영, 호주 집값 반등, 세계적 하락기가 끝나냐? 자, 미국 S&P 케이스 실러 지수가 0.3. 이번에 또 올라갔어요. 7개월 하락 끝. 기준금리 정점을 찍고 내려간다는 소식 때문에 아마 집값이 약간 반등. 캐나다. 자, 4월달 4% 상승. 그 다음에 10개월 만에 올라간 거예요. 캐나다가. 많이 폭락하다가. 그 다음에 15% 폭락 후에 큰 폭으로 뛴 거죠. 호주. 코어로직이라고 있습니다. 4월 0.5% 두 달 연속 상승하고 있어요. 시드니 플러스 1.3으로 아주 크게 상승. 자, 영국 4월 1.3% 상승. 8개월 만에 올랐어요. 자, 대출 부담 감소. 독일도 역시 두 달 연속 올랐고. 중국 자, 3월 0.4% 상승, 두 달 연속 상승. 자, 부동산 침체에서 완전히 벗어나 회복기로 접어들었다. 자, 지금 이 나라는 지금 미국, 캐나다, 호주, 영국 이 나라들은 보면은 전반적으로 우리나라하고 연동을 해요. 거의 주식 그래프하고 똑같습니다. 즉 해외 집값이 지금 일시적이냐 아니냐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부동산 올린다, 집값 안정시켜라. 제가 항상 하는 말이지만 저는 특정 정치인 편을 들지 않습니다.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자, 이전의 정부들, 자 보세요. 보니까 문재인 정부 때 임대주택 사업 폐착으로 집값 급등의 원인을 제공했고, 집값 띄우기를 의심받을 정도로 무능한 관료를 장기 집권해서 집값 띄워버렸고, 그 다음에 무능 대책, 핀셋 규제, 풍선 효과, 세금 정책, 심지어는 한국 부동산원까지 조작한 그런 전무후무한 사태. 자, 지금 정부는 어떻게 보면 더 교활하다고 할 수 있어요. 보세요. 집값 띄우기, 규제 완화 속도 빠릅니다. 그리고 부자들 편들기, 다주택, 부자, 세금 대출 혜택 엄청 많이 했죠. 건설사 편들기. 지금 건설사 철퇴로 내려쳐야 돼요. 왜? 지금 분양가가 아닙니다. 엄청나게 때리고 있어요. 분양가. 이거 막아야죠. 그래도 문재인 정부는 건설사 분양가만이라도 두드러 잡았는데 지금 정부는 아예 그냥 오히려 띄우는 것 같아요. 건설사 분양가를. 자, 원희룡, 오세훈, 이창용 공통점. 자, 집값 40% 외치면서 집값 띄우기 하고 있어요. 오세훈 문정부 초기 외치면서 그때까지 집값 떨어뜨리겠다고 하면서 띄우고 있어요. 추경호 부동산 경고하면서 계속 금리 동결해가지고 집값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자, 6억 원 이하 아파트 확 줄었다. 지금 우리 무주택자들이 화딱지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린 말씀이에요. 집값 최대 떨어졌어도 자, 서울 6억 이하 10%. 뭔 말이냐. 17년 5월 달에
6억 이하 아파트가 서울의 62.7%였는데 21년에 7.9. 이게 뭐예요? 이거 10배나 줄었네요. 6억 이하가 이렇게 줄어들었어. 자, 10%가 뭡니까? 그 다음에 잠 못 드는 영끌족. 영끌족들이 지금 연체율이 올라가고 있다. 그 다음에 주간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 서울 플러스 전환됐죠. 자, 그리고 전국은 내려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서울 인천 아파트 전세가도요. 서울은 플러스로 전환됐어요. 전세가라고 해서 계속 지금 폭락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자, 수도권하고 지방은 아직도 전세가가 크게 마이너스다. 전국적으로 쭉 보이죠. 뛴 곳은 딱 서울하고 인천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세종도 있네요. 선도지수, 수급지수, 거래량 보시면 엄청나게 됐다가 지금 선도지수라고 우량주 있어요. 부동산에서 우량주. 얘들은 플러스 전환됐어요. 뭐 강남이나 한강변이나 또는 지방에 경기도에 좀 잘 사는 곳들. 서울 아파트 매매 수급지수도 지금 올라가고 있고 매매량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표들이 지금 호전되고 있어요. 일시적이냐 아니냐는 좀 더 보자고요. 서울 납세 연체율. 하지만 전반적인 또 흐름이 안 좋은 것들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전세 계약갱신율의 비율이 낮아지고 있고 보시면 매수 우위 지수가 지금 바닥에서 이렇게 아직도 허덕거리고 있어요. 여기까지 올라와야 하는데 멀었죠. 심리가 아직도 매수자가 우위라는 거예요. 한국은행 국고채가 여기서 머물린 걸로 봐서는 장기간 고금리가 유지될 수도 있다. 자, 그 다음에 가계대출, 주택담보대출이 아직도 높다. 그 다음에 부실채권 비율이 점점점 올라가고 있다. 자, 중소기업, 대기업의 연체율이 올라가고 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집값이 과도기라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무조건 폭락한다. 무조건 올라간다. 자, 이제 그런 말은 듣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직접 지금은 관망할 때입니다. 지금 집값이 서울을 중심으로 오르는 것은 인정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다만 이 흐름이 지속이 되느냐 일시적이냐는 해답은 국내보다 해외에서 찾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